자, 8차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해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사람들이 잠시만요. 이거 그 펜이 어딨지? 뒤에. 아, 뒤에? 아, 여기 이거? 아, 오케이. 자, 봅시다. 사람들이 초가지붕이 있는 토실을 만들어 거주하는데 그 모양이 무덤과 비슷하다. 여기 토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자, 출입문은 위에 있으며 어른과 아이,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가족이 토실에 함께 생활했다. 해마다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때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긴다. 술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자, 토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반음집이라고도 하죠. 토실 또는 반음집이라고 해서 주거 형태고, 자, 그리고 마한의 주거 형태예요. 자, 그리고 5월제가 있다. 5월제가 있고 10월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사만이죠. 그래서 반음집과 5월제를 통해서 사만 또는 조금 세분화시켜서 마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사만이라고 통틀어서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사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3세기 말 선비족의 침략을 받아 국력이 쇠퇴했다. 부여에 관한 설명이죠. 천군이 신성지역인 소도에서 농경과 종교에 관한 의뢰를 담당했다. 천군이면은 제사장, 그리고 신성지역인 소도를 관장했다라고 했으니까 재정, 분리, 사회의 힘을 알 수가 있고, 재정분리 사회가 바로 사만이죠. 그래서 사만이구나.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나 소, 말로 변상하게 한다. 책화죠, 책화. 네, 부여된다. 동해의 책화. 자, 가족이 죽으면 가마장에다가 뼈만 추려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했다. 자, 이거는 골장제 가족 공동묘 옥저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넘어가라. 이거? 됐다. 자, 2번 볼까요? 자, 미주시 이 나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조는 이진화시 왕이고 도설지 왕까지 16대 520년이다. 최치원이 지은 서기정전에 보면은 정경모주가 뇌질주예와 뇌질청해를 낳았는데, 뇌질주일이 이 나라 시조인 이진화시 왕의 별칭이고 뇌질청해는 금관국의 시조인 수로왕의 별칭이다. 그러면 금관국이라는 건 여기서 금관가야를 얘기할 거고, 이 나라는 대가야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대가야를 물어보는 거고, 가야를 공부하실 때는 금관가야, 대가야 따로따로 구분하시는 거 알죠? 기억, 랑랑군과 외를 연결하는 해상교역을 주도했다. 즉, 이런 해상무역을 주도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금관가야죠. 왜냐면 금관가야가 바닷가 쪽에 있고 대가야는 내륙 쪽에 있으니까 해상무역을 장악했다라고 하면 금관가야에 관한 설명. 자, 4세기 말에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고 국력이 약화되었다. 자,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되고 금관가야가 쇠퇴하죠. 이것도 역시 금관가야에 관한 설명이죠. 자, 6세기 초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 했다. 이게 대가야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라의 누구냐? 버풍왕이죠. 신라 버풍왕과 대가야 인해왕 사이에 결혼동맹이 체결됐어요. 맞고, 백제와 신라의 팽창으로 고전하다가 진흥왕이 보낸 신라군의 공격을 받아 멸망했다. 진흥왕 때 멸망을 하게 된 게 바로 대가야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찾으시면 되죠.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고, 이 멸망하게 된 거는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관산성 전투 기억나죠? 성왕이 전사했던 그 관산성 전투와도 관련이 있어요. 관산성 전투라는 게 대가야 플러스 백제 성왕 플러스 이제 외, 요렇게가 한 편, 그리고
대 신라. 이렇게 싸운 거죠. 그런데 요 신라가 이기는 바람에 백제의 성왕이 전사를 하고 대가야는 멸망까지 가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내용은 관산성 전투하고도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답은 4번. 야, 어디로 가야 돼? 아, X. 넘어갔어? 몇 번 더 헤매겠는데? 자, 3번 볼게요. 고구려 주요 사건들의 발생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선비족의 유영과 흥안령 일대의 지도 지역을 분할 점령했다. 지도 지역을 분할 점령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배웠던 건 흥안령 일대의 초원지대까지 진출했다. 뭐 이런 내용들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장수왕. 장수왕이면 5세기. 자, 왕위가 처음으로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바뀌었다.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바뀌었다. 2세기 고국천왕. 고국천왕이죠. 백제의 한성을 침공해서 아신왕을 굴복시키고 한강 이북, 한강 이남 아니고 한강 이북을 점령했죠. 4세기 말 광개토 대왕. 선비종 모용 황의 침략으로 국내성이 함락되었다. 선비종 모용 황은 전연이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전연이 쳐들어왔다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4세기 중반쯤에 고국원왕. 고국원왕이에요.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해라라고 했죠? 니은, 리을, 디귿, 기역.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니은, 리을, 니은, 리을, 디귿, 기역.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구려의 왕들의 순서 좀 정리하시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뭐 미천왕이라든가 동천왕이라든가 이런 왕들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4번 봅시다. 미추신 왕의 재위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찬 이사부가 왕에게 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들의 선악을 기록하여 좋고 나쁜 것을 만대 후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책으로 편찬해 놓지 않는다면 후손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왕이 깊이 동감하고 대하찬 거칠부 등에게 명해서 선비들을 널리 모아 그들로 하여금 역사를 편찬하게 했다. 자, 대하찬 거칠부로 하여금 뭐를 편찬하게 했다고 했냐면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거 뭐 보이니까 X? 됐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대하찬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하게 한 진흥왕에 관한 설명이죠. 6세기 진흥왕. 자, 그럼 봅시다. 황룡사, 흥룡사 등의 사찰을 건립하고 고구려 승려 해량을 국통으로 삼았다. 자, 일단 황룡사를 건립, 거기에다가 해량을 데려다가 국통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건 불교 교단을 정비했다. 불교 교단 정비.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개국 대창 홍제 연호를 사용했다. 맞죠? 연호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신라에서 최초로 연호를 사용한 건 건원, 법흥왕 때. 그리고 진흥왕 때는 이렇게 여러 개의 연호를 사용하게 되죠? 맞고.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 진흥왕. 맞고. 자,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북한 산비를 한강 하류를 점령하고 마운영비를 건립했다.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나서는 단양 적성비. 그러니까 북한 산비가 아니라는 거죠. 한강 하류를 점령하고는 북한 산비. 자, 그러면 마운영비는 함흥평야 또는 함경도 지역 진출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5번 봅시다.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무왕 8년 김유신에게 가를 주었다. 우리가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은 많이 본 거고, 하지만 첫 번째 문장은 좀 잘 낯선 거긴 한데, 자, 김유신은 이제 공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신에게는 뭘 지급했냐? 시급이라는 걸 지급하죠. 시급. 자, 시급, 그리고 신문왕 7년에 나를 지급했다라고 했고, 그러면 관료전.
그 다음에 신문한 9년에 혁파, 폐지했다라는 거죠. 노급. 그리고 성덕왕 때 백성에게 뭘 줘요? 정전. 요렇게. 그래서 시급만 여러분이 좀 체크하시면 되는데 시급은 왕족이나 공신에게 지급하는 토지, 관료전은 귀족 관료 또는 관료 귀족, 그 다음에 노급도 역시 귀족 관료. 그러니까 진골이면서 공무원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거고 정전은 뭐 백성이니까 빼고. 자, 그러면 시급, 조세를 수취할 수 있고 노동력도 징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관료전은 조세 수취만 가능하다. 조세 수취만 가능하고 노급도 똑같죠. 세금 걷고 그 다음에 역시 노동력까지도 징발할 수 있다. 정전은 뭐 백성한테 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시급하고 노급만 좀 잘 구별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시급은 언제까지 있다 없어졌냐면 조선 초에 폐지. 노급은 여기다 쓸게요. 고려 초에 폐지. 자, 노급은 고려 초에 폐지됐고 시급은 조선 초에 폐지됐어요. 그것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는 지식에다가 그것만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시문 볼게요. 가는 조세 징수권과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다. 시급이죠. 조세 징수, 노동력 징발 맞고. 자, 나는 관리들에게 관등에 따라 지급되었고 수조권만 지급했다. 관료전은 수조권만 지급했다라고 하는 건 즉 노동력 징발은 안 되는 토지다라는 얘기니까 맞는 설명. 자, 그 다음에 다는 고려시대에도 지급되었으며 조선 초기에 모두 폐지되었다. 자, 노급은 언제 폐지됐다고 했냐면 고려 초에 폐지됐다고 했죠? 그러므로 3번이 틀린 설명이고 라의 목적은 왕권 강화와 농민경제 안정이었다? 네, 뭐 당연히. 자, 관료전이나 정전은 다 왕권 안정, 왕권 강화겠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번 풀어봤습니다. 자, 6번 볼게요. 밑줄친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들은 근거지를 진도로 옮겨 남부 연안 지역을 점령했다. 이들은 고려 정부를 자처하면서 일본에 외교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측 문서인 고려 첩장 불심조조를 통해 알 수 있다. 자, 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삼별초가 되겠죠? 자, 삼별초는 언제 처음 만들었냐면 최우 집권기에 처음에 설치했고 원래는 사병이면서 치안을 담당해요. 사병은 개인적인 역할이고 치안은 공적인 역할이니까 공적과 사적인 역할을 다 하는 특이한. 자, 그 다음에 구성은 일단 처음에 야별초에서 시작했죠. 야별초였던 것이 좌별초와 우별초로 늘어났다가 플러스 신의군까지 더하면 좌별초 하나, 우별초 하나, 신의군 하나, 3개. 삼별초가 되겠고, 자, 하지만 몽골에 저항을 하게 되죠. 몽골의 저항, 몽골의 항쟁을 하게 되는데 개경환도에 반대하면서 몽골에 저항하게 되고 강화도, 진도, 제주도까지 옮겨가게 된다. 이거 다 아는 거죠.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저항했다. 자, 여기 보시면 진도로 근거지로 옮겼다라고 했어요. 진도로 근거지로 옮겼다. 자, 한국사에서 진도 나오면 아, 삼별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딴 데 진도 나온 적 있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도에 청해진. 그러면 완도 나오면 아, 그건 청해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진도 나온다? 아, 무조건 삼별초구나. 알겠죠? 다른 데 진도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1번 옳은 것.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편성되었다. 별무반. 네, 요거 별무반이죠? 별무반을 처음 설치한 건 숙종 때 설치. 자, 그리고 여진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경대승이 처음 만들었다. 사병으로 처음 만들었다. 도방. 네, 도방이죠. 자, 무신정권의 사병 기능뿐만 아니라 도적 체포가 치안이잖아요. 치안도 담당했었다. 요게 바로 삼별초. 그래서 요게 삼별초. 청천강 유역에 30만이 편성되었다. 청천강이 그 당시 국경선이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거고, 자, 거란을 무찌르기 위해서 광군 30만을 편성했고, 자, 그럼 광군을 설치한 건 어느 왕 때? 정종, 그렇죠. 태정.
고려 세 번째 왕인 정종 때 설치하게 되죠. 자,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설명하는 왕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휘는 거요, 처음 휘는 심이다. 원종의 장자이며 어머니는 승경태후 김씨인데 고종 23년 2월 개축일에 탄생하였다. 전성이 관우하여 희노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어렸을 때 오로지 학문의 뜻을 두고 글을 읽어 대의를 알았다. 그러나 연락에 빠지고 여러 소인들이 친근히 하였으며 부자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제위 34년이고 수는 73세이다. 자,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일단 고려의 왕인데 힌트가 여기 있네요. 원종의 장자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원종의 장자이다. 그럼 원종은 누구냐? 일단 고종의 아들이 원종, 의 아들이 충렬왕. 네, 충렬왕이에요. 아하, 충렬왕이구나. 원종의 아들이니까 충렬왕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충렬왕의 아들이 누구? 충선왕. 근데 충선왕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다고 했죠. 기억나죠? 그래서 왕을 한 번 이렇게 번갈아서 하기도 했었다. 여기 부자 사이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요거 충선왕에 관한 설명에도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네, 부자 사이가 좋지 않았다. 즉 충렬왕, 충선왕이 사이가 좀 안 좋았고, 이게 그냥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심지어는 충선왕을 지지하는 세력과 충렬왕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완전히 나눠질 정도로,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자, 그래서 충렬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충렬왕 때 업적하면 일단 일본 원정이 있었고, 뭐 업적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이 시대에 일본 원정에 동원됐었죠. 물론 실패했지만. 자, 그 다음에 서막전을 설치하고, 서막전 설치, 그리고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하기도 했었죠. 여기서 교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니까 교육과 관련된 관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충렬왕 때는 안향이 성리학을 처음 도입하기도 해요. 성리학을 도입하기도 했었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에 삼국유사, 제왕운기 요런 책들이 쓰여지기도 했었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충렬왕 때구나. 자, 그 다음에 서경의 동령부, 그리고 제주의 탐라 총관부가 반환되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충렬왕이구나. 탐라 총관부 반환, 원나라로부터 반환됐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다 충렬왕 때구나. 두루두루 한번 생각해 봤고, 자, 그러면 재심은 양현고의 부시를 보충하기 위해서 서막전을 설치했다. 맞습니다. 서막전 설치, 지금 제가 여기다 안 썼지만 문묘도, 문묘도 새로 문묘 설치. 자, 이규보가 고려의 건국 시조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동명왕편을 서술했다. 자, 이규보 나오면 우리 어느 왕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규보 나오면 시기는 언제? 무신집권기. 무조건. 이규보는 무조건 무신집권기지. 이규보, 진화, 최자. 지금 제가 말한 사람들은 다 무신집권기 학자들이에요. 이규보, 진화, 최자. 이런 사람들 나오면. 그래서 동명왕편을 서술했고, 동명왕편은 뭐 제가 연도로 쓰면, 연도는 뭐 아무 의미 없지만 이제 무신집권기다라고 하는 거. 자, 의암창을 설치하고 소금의 전매제를 실시했다. 충선왕이죠. 아들. 그쵸? 충선왕 아니고, 찰리변이 도감을 설치하고 개혁을 시도했다. 충숙왕. 찰리변이 도감은 충숙왕. 자, 정치도감은 충목왕. 네, 지금 제가 많이 나오는 그런 관청들 얘기한 거예요. 찰리변이 도감은 충숙왕. 정치도감은 충목왕.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알아두시면. 사리머는 충선왕. 이런 식으로 개혁기구 알아둬야 되니까.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1번 체크해놓으시고 나머지 충렬왕의 업적들, 요 시기 있었던 일들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8번 봅시다. 다음과 같은 화폐를 발행했던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말하자면 이 경제 상황이 어느 나라 거냐, 그 나라 골라라, 이런 내용이죠. 주전도감에서 아래기를, 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주전도감 딱 나왔지. 그럼 뭐 고려지. 고려 어느 왕이에요? 숙종이죠.
자, 주전도감에서 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전패, 화폐죠.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알아서 편리하게 되었으니 바라건대 종무일 고하소서 하니 이 해에 은병을 사용해서 화폐로 삼았는데 제도는 은으로 만든 고액의 화폐가 은병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활구라고도 한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중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지만 어떤 문제도 있었냐? 이 화폐를 또는 이 주전도감을 설치했었던 요 시기 왕에 대해서 골라라 하면 숙종을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도 있어. 주전도감에서 발행한 화폐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주전도감에서는 뭐 은병, 활구, 그 다음에 뭐 해동통보, 사만통보, 동국통보, 사만중보, 동국중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화폐들. 그래서 그렇게 고를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의 문제들이 또 출제될 수가 있어서 고려 숙종인 거 알아야 되고, 여기서는 그냥 고려를 찾으면 되는. 자, 고려 찾아봅시다. 대식국인으로 불린 아라비아 상인들이 드나들었는데 주로 요를 거쳐서 고려와 교역했다? 아니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어디로 와서? 송으로 와서, 송나라로 와서 송나라를 거쳐서 고려로 들어왔었다. 그렇게 붙여야 되죠. 자, 우리가 가장 절친이고 교역 많이 했던 나라가 송나라였고, 그 송나라에 왔던 아라비아 상인들이 우리나라까지 왔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유럽으로 가서, 외국으로 가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꼬레죠, 꼬레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알리기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틀린 설명이고. 자,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이었다? 맞고, 개경에서는 시전을, 서경 등 주요 도시에는 관영상점을 두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하나 얘기하자면, 지금 여기 제시문에서는 개경에는 시전을, 그 다음에 나머지 주요 도시에는 관영상점을 이렇게 설치했다라고 했는데, 또 어떤 지문에는 이렇게도 나와요. 개경과 서경 등 주요 도시에는 시전을, 그리고 관영상점도 설치했다. 그럼 제가 말한 제시문도 맞아요. 그러니까 관영상점까지를 국가가 운영한다고 해서 넓게 보면 시전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주요 도시에 관영상점이 시전이 설치되었다라고 해도 맞는 제시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두 가지를 다 통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맞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지만, 또는 주요 도시에 시전이 있었다라고 해도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한국사에서는 물론 어떻게 봐야 되냐? 가장 옳지 않은 거나 가장 옳은 거, 이런 식의 단서가 붙게 돼요. 그쵸? 사람이 살았던 일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우죠. 우리는 학문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똑 떨어지게 배우지만, 뭐 사람이 사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랬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그래서 제시문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와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고려 전기에는 관영수공업과 소수공업이, 고려 후기에는 사원수공업과 민간수공업이 발달했다. 맞죠? 요거는 여러분이 시기로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까요? 조선 초기 정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거는 이제 왕대를 물어본 거죠. 왕별로 순서대로 해라. 자,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했다. 설치한 게 아니라 폐지했어요. 세조. 사병을 폐지하고 호패법을 실시했다. 태종. 호패법은 태종. 도평의사사를 개편하고 의정부를 설치했다. 요 제시문만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면 나머지는 뭐 다 알지 않나요? 요거는 정종이에요. 정종. 그래서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경자자, 갑인자 등의 금소갈자를 주조했다? 이건 세종이죠. 자, 여러분 아시죠? 계미자는 태종, 그 다음에 갑인자, 경자자는 세종. 그래서 요것도 좀 구별을 하시고,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할까요? 태정태세 분단세 뭐 여러분 다 알잖아요. 디귿, 니은, 리을, 기역, 네, 기역 순서대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디귿, 니은, 리을, 기역. 3번. 네,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봅시다. 다음 제시된 관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금께서 말하기를 칠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변증원이 농상을 성하게 하는 일, 농상성, 학교를 일으키는 일, 학교흥이라고 하죠. 소송을 간략하게 하는 일, 소송간이라고 해요.
간화를 없애는 거는 간활이라는 게 이제 좀 간악한 세력들을 없앤다라고 했었던 거니까 나쁜 세력들을 없앤다, 뭐 나쁜 형리를 없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간활식이라고 해요. 한자로 하면 군정을 닦는 일, 군정수. 군정이라는 건 이제 군대를 잘 정비하는 거. 그 다음에 호구를 늘리는 일은 인구를 증가하는 거죠. 호구증. 부역을 고르게 한다, 세금을 고르게 한다라는 거죠. 부역균 해서 칠사입니다. 자, 칠사는 누구 거? 수령. 그쵸. 수령 칠사. 수령 거, 수령. 부목군현에 설치됐던, 파견됐던 부윤이나 뭐 목사, 군수, 현령, 현감 이런 사람들을 수령이라고 하고, 수령은 일단 각 지역에 파견되면 일단 행정 다스리고, 그리고 사법 재판도 하고, 그리고 군사 지휘권도 갖는 게 수령이고, 임기는 한 1800일 정도 돼요. 1800일이면은 한 5년 정도? 5년 임기를 가지고 있고, 상피제 적용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나랑 관련된 지역에 수령으로 파견될 수는 없다. 아시죠? 상피제가 적용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수령은 그러면은 어디서 일하냐? 일단 그 지역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임기 동안에는. 수령은 동헌이 업무를 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헌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하면 시청, 군청, 뭐 구청 지금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동헌. 관찰사는 감영. 관찰사는 도청에서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청은 감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령이 일하는 곳은, 수령이 이제 그보다 낮으니까 수령이 일하는 곳은 동헌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방관이죠. 자, 그러면 제시문 볼게요. 육방에 소속되어 실질적 행정을 담당한 건 향리. 향리가 6명이지.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의 연락을 맡았다. 유양소를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경제소. 연락, 통제, 경제소. 자, 그 다음에 규약을 만들고 향회를 소집하였다. 향규, 향회, 향안 이런 것들은 다 양반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유양소지 이게. 자치조직인. 자, 동헌에 근무하면서 지방의 행정, 군사, 사법을 장악하였다. 요거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여러분 7사 하면 수령 딱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11번 볼게요. 가와 나의 주장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효종은 임금이셨으니 새어머니인 인조임금의 계비는 돌아가신 효종에 대해 3년 상복을 입어야 됩니다. 임금의 예는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자, 새어머니 인조의 계비는 자의대비를 말하는 거고, 지금 효종이 사망을 했다고 했죠. 효종에 대해서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인가 하니까 이거는 1차 기해예송을 얘기하는 거죠. 1차 기해예송을 말하는 건데, 자, 맨 마지막 문장에 임금의 예는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 자, 임금의 예는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왕과 사대부의 예절이 달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왕사 부동예. 왕사 부동예라고 해서, 자, 여기서 왕사 부동예를 주장했던 건 남인이고, 그리고 남인은 3년 상복을 1차 예송에서 주장을 했고요. 자, 효종은 서열상 차남이셨으니, 즉 둘째 아들이니까 새어머니인 인조임금의 계비, 자의대비는 효종에 대해서 1년복만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천하의 예는 모두 같은 원칙에 따라야 됩니다. 왕사동예 또는 천하동예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사동예를 주장했던 붕당은 서인. 그리고 1년 상복을 주장을 했고요. 그럼 결론은 둘 중에서 어떤 게 채택이 돼요? 서인의 1년이 채택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이 제시문을 통해서 일단 중요한 건 서인인지 남인인지 구별하는 거, 그리고 이게 몇 차 예송인지, 여기 이제 효종이라고 했으니까 1차 예송이고, 그 다음에 3년 상복인지 1년 상복인지 구분하는 거, 그리고 채택은 서인이 된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제시문 기해 예송에서, 자, 1차 예송 기해 예송 맞죠? 나의 주장이 채택되었다. 서인 맞네. 예, 맞아요. 자, 가해 주장을 한 붕당은 남인이죠. 남인은 신권을 중시했다. 아니고 여기서는 왕은 특별한 존재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으니까 왕권을 중시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효종 B가 사망한 후에, 그러니까 효종 B가 사망을 했다는 건 2차 예송이라는 거고, 2차 갑인 예송이라는 거고, 이 갑인 예송에서 나는 서인이잖아요. 서인은 1년 상복이 아니라 9개월 상복을 주장을 하죠. 2차 예송에서 서인은 9개월 상복을.
자, 가를 주장한, 자, 가는 남인이죠? 가를 주장한 송시열, 송중길 등과 서인, 나를 주장한 윤유, 허적 등이 대립했다. 두 개가 바뀌어야 돼요. 자, 송시열과 송중길은 서인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윤유나 허적은 남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표적인 인물들까지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 인물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고, 자, 우리는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숙종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송시열이 사사된 건 언제죠? 송시열은 경신왕국으로 사사됐지. 맞아요. 그럼 송시열은 기사왕국으로 사사됐지. 두 번째 사화, 경기갑 중에 두 번째에서 사사. 그러면 윤유가, 허적도 마찬가지지. 윤유, 허적이 다 사사된 건 1차. 그렇지. 경신왕국에서 사사됐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나오면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윤유나 허적은 경신왕국으로 사사, 송시열은 기사왕국으로 사사되었다. 네,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미주진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그는 학변, 존언 등의 글에서 심과 리를 구분하는 주제의 견해를 비판했다. 자, 여기서 심과 리를 구별하지 말고 심은 곧 리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들어봤어. 심은 곧 리야? 심증리. 심증리. 우리 들어봤어. 자, 그 다음에 또 지와 행을 둘로 구분하는 것은 무력을 가진 것이라고 해왔다. 자, 지와 행을 둘로 구별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행합일 또는 지행일치를 주장했다는 거고, 양지의 본체에서 보면 지와 행은 하나라고 했다. 양지라고 하는 게 이제 추구하는 어떤 단계, 선험한 단계를 말하는 거니까 나는 양지에 다다르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치양지. 자, 그러면 여기서 심증리, 지행합일, 치양지 다 나왔지. 여기는 양명학이구나. 여기는 양명학이다. 이제 요 내용은 사실 양명학의 교리나 사상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그의 학문은 스승이 박세채나 윤증의 교류를 통해서 심화되었다. 윤증이면 소론의 대표적인 인물이 윤증이잖아요. 송시열과 갈라질 때. 그래서 이 소론 계열인데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런 내용들은 양명학과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 누구냐? 정제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제두는 강화학파를 형성한 사람이죠. 강화학파를 형성해서 이 사람이 자기 식구들 데리고 강화도로 이사가서 강화도에서 양명학 쭉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강화학파라고 하면 양명학파를 양명학을 얘기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존언, 만물일체설. 지금 제가 책 쓴 거예요. 책. 이 사람의 책. 존언이나 만물일체설 등의 책들을 남기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소론 계열이고, 그 다음에 호는 하곡이라고 하는 호를 썼었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 중에서 일반민을 도덕실천의 주체로 설정했다 라고 하는 표현도 양명학, 정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럼 제시문. 지행합일의 실천선을 중시하는 사상체계를 추구했다. 이게 양명학이지. 맞고, 집권 노론의 자제로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학파를 형성했다. 일단 집권 노론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일단 노론은 아닌데, 자, 그러면 집권 노론의 자제로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학파를 형성했다라고 하면, 서울 노론은 누구지? 낙론이니까 중상학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상학파, 북학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상학파, 북학파가 서울 노론이구나. 네, 서울 노론이에요. 자, 모순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육경과 제자백과에서 찾으려 했다. 자, 이것도 우리 되게 많이 들어본 문장인데 어디서 나왔었냐면, 성리학을 절대화시키냐, 성리학을 상대화시키냐,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성리학의 상대화, 즉 성리학을 비판한 사람들로서 사람으로 따지면 윤휴, 박세당, 윤휴나 박세당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틀려요? 자, 일반민을 도덕실천의 주체로 인정하고 양반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다. 요게 정제도의 주장이죠. 요 문장, 일반민을 도덕실천의 주체로 인정했다. 요 문장은 정제도 설명할 때 나오는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과 리을을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가나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는 방문국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어 외국 소식을 폭넓게 소개하고 아울러 국내 일까지 실어 나라 안에 알리는 동시에 여러 나라에 반포하기 위해 열흘마다 가를 발행했다. 자, 힌트는 두 가지네요. 방문국에서 발행, 열흘마다 발행. 그러면 가는 한성순보. 한성순보. 한성순보는 1883년부터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중단이 됐다고 했고, 자, 이거는 한문으로 되어 있고요. 열흘마다 발행하는 신문이고 관보의 형식을 띠고 있다. 관보, 관청 소식지 형식을 띠고 있다. 자, 당시 여러 신문 중에 가장 환영받는 것은 양기탁과 배대리 발행한 대한매일신보죠. 양기탁과 배대리 발행했다. 대한매일신보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자, 영국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논조로 일본을 비판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의병에 굉장히 호의적인 기사를 실었었다. 의병에 좀 호의적이고, 그 다음에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에서는 고종의 을사조약 무효선언, 그러니까 무효선언하는 친서를 실기도 했죠. 을사조약 무효 선언 친서. 자, 그 다음에 독사신론을 연재하기도 해요. 독사신론은 신채호가 쓴 논문이죠. 그래서 신채호의 독사신론을 연재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한매일신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죠.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한매일신보. 자, 그러면 제시문 국한문 혼용으로 갑신정변 이후에 발행이 중단되었다. 국한문 혼용이 아니고요. 순한문. 그래서 틀린 설명. 주요 독자층은 서민과 부녀자이다. 서민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은 제국신문. 자, 시리아 방성대국을 최초로 실어 일본 침략을 비판했다. 황성신문.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기여했다. 대한매일신보. 정답은 4번. 자, 14번 볼게요. 다음 개혁안 발표에 따라 추진된 개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을 실시하여 군제 근본을 확립한다. 종실 외척의 내정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조세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 아문의 관할에 속한다. 자, 여기 탁지 아문으로 재정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법령으로,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진 건 1차 가보게요. 이렇게 딱 명문, 문서로 정리된 건 홍범 14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문서로 딱 이렇게 명시가 됐으니까 홍범 14조. 홍범 14조는 1894년 12월에. 자, 그러면 홍범 14조가 반포됐다는 건 2차 가부개혁이 실시됐다는 거예요. 홍범 14조가 반포되면서 2차 가부개혁이 실시됐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2차 가부개혁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탁지하문 나왔는데 왜 2차예요? 이렇게 물어본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 때 탁지하문으로 일어나는 법령은 만들었어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탁지하문으로 재정을 일어난다. 이게 어느 개혁이냐? 물어보면 몇 차? 1차. 헷갈리지 말고 1차. 그런데 1차가 중간에 중단되잖아요. 한 11월쯤에 중단이 되고 2차가 새로 시작되면서 그 전에 1차 때 발표했던 법령들을 한번 정리해서 홍범 14조를 반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2차 개혁이 완전히 실시되기 전이야. 그런데 1차를 정리를 한번 해서 우리가 이런 개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또 개혁을 할 겁니다. 라고 발표한 헌법이 홍범 14조이기 때문에 왜 2차 가보개혁에서는 8아문을 7부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탁집으로 바뀐 건 맞아요. 하지만 홍범 14조가 먼저 반포가 되고 2차 가보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중간에 탁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서에는 아직까지 탁지부가 아닌 거예요. 탁지아문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렇게 개혁안이다. 이게 개혁안이야. 이렇게 나오면 홍범 14조. 그리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이런
재정을 탁지하문으로 일어나 했어. 이게 몇 차 개혁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1차 개혁. 이해돼요? 아직까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걸 잘 정리를 해놔야 돼. 탁지하문으로 재정을 일어나 했다. 이 개혁이 몇 차냐? 1차. 탁지하문으로 재정을 일어나 했어요 라고 개혁안에 적혀 있다. 그거는 뭐냐? 홍범 14조. 그리고 홍범 14조는 2차 개혁과 관련됐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개혁 발표에 따라, 즉 개혁안에 따라서 추진된 개혁이라고 했으니까 이 개혁안은 뭐예요? 홍범 14조. 그럼 홍범 14조는 몇 차 개혁이야? 2차 개혁.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건 몇 차 개혁이야? 2차 개혁을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탁지하문만 보고 학생들이 그래 1차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개혁안의 내용을 물어보면 그거는 홍범 14조니까 2차 개혁과 관련이 있다. 알겠죠? 하지만 이 개혁 내용을 물어보면 1차다.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을 해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몇 차를 물어보는 거야? 2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2차 개혁을 골라봅시다. 도량형 통일과 조세의 급납화. 요건 1차죠. 그리고 탁지하문으로 재정을 일어나 한다. 이것도 1차고. 알겠지? 그 다음에 재판소를 설치해서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했다. 재판소를 설치하면 이제 사법을 따로 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지방관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왜냐하면 원래 지방관은 입법, 사법, 군사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수령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재판소를 설치하면 사법이 빠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되면 군사권도 빠지거든요. 그럼 지방관 행정만 하는 거야. 다스리는 것만. 그래서 지방관의 권한도 축소됐구나. 그래서 재판소 설치 2차 맞고 더불어서 지방관의 권한 약화도 2차 맞고. 알겠죠? 그래서 요건 2차. 의정부를 내각으로 바꾸고 8아문을 7부로 바꿨다. 그래서 나중에 탁지부로 바뀌는 거죠. 2차. 양전 지계 사업을 실시했다. 지계 나오면 대한제국. 그러니까 이거는 광무개혁. 네? 대한까지만 썼네 내가. 광무개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2차만 골라라. 니은 디귿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다음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황준원의 조선책략을 보니 머리털이 쭈뼛쭈뼛해지고 쓸개가 떨리며 울음이 북받치고 눈물이 흐릅니다. 가는 우리가 평소에 모르던 나라입니다. 저들의 권유를 받아 공연히 받아들였다가 우리의 약함을 업신여겨 따르기 어려운 청을 강요하고 과도한 비용을 떠맡긴다면 장차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황준원의 조선책략을 얘기하는데 자, 황준센의 조선책략에서는 러시아를 방어해야 되죠. 견제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라.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러시아랑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거고. 하지만 중국이랑 일본이랑은 이미 우리가 뭐 조약도 맺고 그다음에 200년부터 친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모르던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이네. 미국 우리 모르던 나라지. 그래서 여기서는 모르던 나라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가는 미국에 관한 설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미국.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해서 러시아를 견제했다? 영국. 저탄소 설치를 위해 전령도 조처를 요구했다? 러시아. 강화읍을 점령하고 외교장과 도서 약탈? 프랑스. 이게 이제 병인양요. 프랑스. 자, 운산, 갑상, 금강, 채굴권 획득했다. 우리가 운산, 금강 나오면 미국이구나. 이 운산, 금강이 그거예요. 노다지. 네, 노다지란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6번. 일제가 다음과 같은 교육정책을 실시한 시기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 교육정책 봅시다.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고등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3년에서 4년 또는 5년으로,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하고 대학 설치 규정을 마련한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2차 조선 교육령 임을 알 수 있죠. 자, 2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가 딱 된 거는 1922년.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시행된 시기를 말하는 거니까 2차 조선 교육령이 22년부터 언제까지 실시됐냐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1938년. 요때 3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가 됐으니까 2차 조선 교육령이 시행된 시기는 22년부터 38년까지.
자, 이게 제정된 시기는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22년. 하지만 시행된 시기 전체를 물어보는 거니까 38년까지. 자, 1번 조선어 연구회가 각야날을 기념일로 정했다. 각야날. 일단 조선어 연구회 나오면 1921년부터 1931년까지고 각야날이면 한글날이겠죠? 1926년에 한글날이 정해지니까 맞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조선어학회 인사들이 검거되었다. 조선어학회는 1931년부터 이제 이름이 명칭이 바뀌고 개편된 건데 이 조선어학회 사건은 1942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어학회 인사들이 잡혀가면서 해체돼 버렸죠. 그래서 42년이니까 틀렸네. 신경향파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카프를 조직했죠. 신경향파는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문학의 그런 흐름을 말하는 거고 1920년대 중반이고 그 다음에 카프가 만들어진 연도를 우리 알면 되는 거잖아요. 카프는 1925년. 자, 정인보 등이 조선학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역사의 고유성을 강조했다. 조선학 운동 1934년. 그러므로 이 중에서 요 시기가 아닌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선학회 사건. 자, 17번. 가에서 라를 제정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해라. 자,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한다. 일단 부통령이 있죠? 그러면 1공화국 이승만. 그 다음에 국회에서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한다고 선출한다고 했죠? 이거는 첫 번째 헌법, 제헌헌법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뒤에 직선제로 바뀌어버렸거든. 그래서 이거는 제헌헌법이에요. 제헌헌법은 국회에서 처음 만든 헌법이잖아요. 1948년에 48년 7월에 알죠? 제헌절 발표 공포. 자, 그래서 제헌헌법. 자, 두 번째,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어허,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러면 유신헌법. 유신헌법은 그럼 몇 차? 7차. 유신헌법이고 유신헌법은 7차 개헌이고 유신헌법이 통과된 건 72년 12월이죠. 우리는 그냥 10월 유신하고 알고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이제 법이 통과된 거니까 제가 연도를 이렇게 쓴 거고 72년 10월이지 뭐 이렇게 알고 있어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제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얻어 당선된다. 일단 국회가 두 개래. 양원이잖아. 양원. 그러면 이 헌법은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헌법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국회가 두 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은 중요하지 않고 국회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3차 개헌을 얘기하는 거고 3차 개헌은 4.19 혁명의 결과 통과된 거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내용으로 하는.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에 의해서 선출한다.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해서 중임할 수 없다. 5년 단임제죠.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 여기 직접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대통령 직선제. 그러면 9차 개헌이네요. 9차 개헌은 6월 민주항쟁의 결과 1987이죠. 자, 그러면 요거 순서대로 일단 제헌이 먼저 가. 그 다음에 3차가 오겠지? 다. 그 다음에 7차가 나. 그리고 9차가 라.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가, 다, 나, 라.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개헌의 과정이라든가 순서는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3선 개헌, 6차 개헌, 69년. 그 다음에 7년 단임제. 7년 단임제는 언제야? 8차. 네, 8차. 80년 10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몇 차 개헌인지 쭉 체크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18번 볼게요. 가와 나와 관련된 사건 사이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소련 적세군을 도와 내전에 참전했으나 적세군 배신으로 무수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자, 소련 적세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자유시 참변. 자유시 참변은 1921년이에요. 영릉과 뒷산에 대기하고 있다가 적을 요격해서 수시간 격전을 벌였다.
우리는 이를 역습하여 이해관이나 격전이 계속되었다. 양세봉의 영웅적 독전으로 적 40여 병을 사살하고 경기관총 세정과 소총 30여 정을 노획했다. 영능가 그리고 양세봉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조선혁명군 남만주에서 조선혁명군 플러스 중국 의용군의 결합으로 영능가 흥경성 전투할 때 그 영능가 전투. 영능가 전투는 1932년에. 자, 그러면 자위참변이랑 영능가 전투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갈 거냐? 자, 1번부터 볼게요. 중국 관내와 만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단체가 연합해서 민족혁명당이 창당되었다. 1935년에 민족혁명당. 그러므로 틀리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방향과 지향점을 두고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1923년에. 이때 창조파, 개조파로 나눠지고. 자, 그 다음에 조명하가 일본인 귀족인 육군대장 구니노미야를 타이완에서 척살하였다. 조명하의 의거는 1928년이에요. 조명하는 어떤 단체에도 속한 사람 아니고 일본 귀족을 이렇게 이제 사살이 아니라 뭐라 그래? 독살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1928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결의되어 노동운동이 전개되었다. 1929년이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겠죠?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역사란 무엇이뇨? 역사는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그래서 신채호구나.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 라고 하는 책의 서문이에요. 자, 신채호는 조선 상고사, 조선 상고 문화사, 조선사 연구초, 독사신론. 이 독사신론에서 대한민신보에 연재했는데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죠. 또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선혁명 선언 우리 알잖아요. 조선혁명 선언을 발표하기도 하고, 소설이에요, 소설. 꿈 하늘이란 소설. 그 다음에 천희당 시화라고 하는, 이거는 시 비평집 그냥 쭉 쓴 거예요. 신채호의 여러 저서들 한번 쭉 써본 거고. 자, 그러면 옳은 것 1번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써서 민족전시를 고취했다. 얼사상 나오니까 정인보. 자, 조선심의 개념을 중시했고 그 결정체를 한글을 보았다. 조선심 문일평. 신민족주의를 제창해서 민족주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 신민족주의는 안재홍. 자, 독사신론을 통해 역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다. 신채호. 정답은 4번. 자, 20번. 다음 가나 통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주평화 민족대 단결의 통일 3대 원칙이 발표되었으며 남북조절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일단 통일 3대 원칙 발표됐으니까 7.4 남북 공동 7.4 남북 공동 성명 1972년 7월이죠. 자, 1972년 7월이니까 박정희 정부인데 30하국이고 유신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직후에, 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건 1991년 9월에, 그리고 직후에 체결돼서 상호 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했다. 기본합의서. 남북 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자, 91년 12월이니까 노태우 정부. 자,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합의 발표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는 6.15 남북공동선언 하고 14선언도 있죠. 6.15 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14선언은 2007년.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둘 다니까. 그리고 뭐 아직은 뭐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판문점 선언 있었죠. 2018년에. 요 정부에서. 근데 이제 뭐 요 정부 일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게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나 직후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1992년이니까 일단 맞고, 네, 나는 맞네, 니은은 맞네요. 나 직후에 이후에 6.23 선언이 발표되면서 남북 대화가 단절되었다. 6.23 선언은 1973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혜평등, 그러니까 우리 너네가 교류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하고도 우리도 다 교류할게. 그랬더니 북한이 막 화를 내면서 모든 대화를 다 단절해버렸거든요. 그래서 6.23 선언은 가 이후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 이후가 아니라 당연 73년이니까 가와 나가, 그러니까 연도만 틀린 거지 설명은 맞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기만 틀린 거지 요 뒤에 이어지는 이런 설명들은 맞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가 체결된 시기 사이에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최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85년이면 정부로 하면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옳은 걸 고르라는 거죠. 니은과 리을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니은 리을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8차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해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진행이 돼요. 우리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역시 한 30분 정도 시험 보고 똑같이 해설 강의 그대로 진행되고, 물론 시간은 이제 우리 이런 해설 강의 한 것처럼 좀 압축해서 좀 하겠죠. 그래서 오늘 안에 2개를 다 끝내긴 할 거예요. 지금처럼 하면 되니까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한 10분 쉬시고 10시 10분에 다시 모여서 똑같이 시험 보고 해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